안녕하십니까 악칠 아기호랑이 여러분. 저희는 제38대 사회학과 악칠반 학생의 악셀입니다. 저는 학생회장 최서영, 학생부회장 엄상진, 문화홍보국장 이경민, 학생복지국장 전서연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저희와 세차에서 만나기 전에 2월 23일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는 수강 신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강 신청 OT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바로 시작해볼까요? 스텝 1! 수강 신청을 하기 전 기본 배경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공 필수란 졸업하기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로 사회학과의 졸업 전공 필수 과목에는 사회학적 상상력, 사회조사 방법, 사회학 발달사, 사회통계가 있습니다. 이때 사회학과 교과목 이수 체계도에 따르면 사회학적 상상력은 1학기 때 들을 것으로 권장되는 과목입니다. 전공 선택에는 다양한 과목이 존재하는데 1학년 1학기에는 대부분 사회학으로의 초대라는 강의를 듣습니다. 필수 교양이란 총 19학점으로 학문 세계 탐구, 글쓰기, 아카데믹 잉글리시, 진로 창업 SW 프로그래밍 기초,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1학년 세미나, 생명과학의 3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학문 세계의 탐구는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직시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개척하는 지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비판적, 창의적, 그리고 융합적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입니다. 1학기와 2학기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한 학문 세계 탐구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며 총 3학점에 해당하는 필수 교양입니다. 학문 세계 탐구는 기존의 자유, 정의, 진리 과목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등장한 과목입니다. 학문 세계 탐구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한 번만 수강하면 되며 교양 필수가 아닌 교양 선택으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글쓰기는 과마다 수강 시기가 1학기와 2학기로 다른 필수 교양 강의입니다. 저희 사회학과의 경우에는 2학기에 들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믹 잉글리시는 입학 전 시행한 신입생 영어 능력 평가고사의 결과에 따라 고급, 초급, 중급으로 나누어 이수하게 됩니다. 고급의 경우 이수가 면제되며 중급은 단과대학과 학부에 개설된 중급반, 초급은 초급반으로 강의를 이수하게 됩니다. 이때 중급의 경우에는 단과대별로 정해진 교수님과 분반이 있으므로 수강 신청 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아카데믹 잉글리시 1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한 번만 수강하시면 되며 아카데믹 잉글리시 2는 교양 필수가 아닌 교양 선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학년 세미나입니다. 해당 학기 입학 신입생은 학과별 분반에 자동으로 수강 신청되지만 2학기 때 수강 시 직접 1학년 세미나를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지도교수 분반제, 온라인 합동 강좌 및 학과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딩 교과목에는 1학기에 수강하게 되는 SW 프로그래밍의 기초, 2학기 수강하게 되는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SW 프로그래밍의 기초는 파이썬을 다루는 과목으로 절대평가로 구성된 3학점 필수 교양입니다.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다루고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하는 강의로 3학점 절대평가 필수 교양입니다. 바이오 교과목인 생명과학의 세계는 무크를 통해 생명공학의 기초 지식과 생명현상을 이용한 융복합 기술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미래를 환경에 대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함양합니다. 생명과학의 세계는 1학년 동영상 강의로 패스와 페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3학점에 해당하는 필수 교양입니다. 그럼 미리 알아두면 좋은 사회학과의 졸업 요건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사회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졸업 전공 필수, 즉 사상상, 사조방, 사발사, 사통 총 4과목을 이수해 12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전공 선택은 총 30학점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교양은 35학점, 학문의 기초는 4학점, 총 130점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한자 같은 경우에는 교내 한자 이해 능력 인증 시험을 패스해야 하며 영어 인증 시험은 토익, IBT, CBT, 탭스 등 공인 영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를 완료하셔야 졸업 요건이 인정됩니다. 스텝 2. 그럼 1학년은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고려대학교 신입생이라면 들어야 하는 필수 교양이 있습니다. 학문세계의 탐구, 글쓰기, 1학년 세미나, 아잉, 코딩 교과목, 그리고 생명과학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공인데요. 사회학과 1학년이 듣는 전공 과목은 1학기 사상상과 사초대, 2학기 사조방입니다. 사상상과 사초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학 개론이므로 꼭 수강해주세요. 참고로 사초대는 전공 필수는 아니지만 신입생 대부분이 수강하고 매시간 다른 교수님들께서 자신의 전공 사회학 분야를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태까지 대학교에서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강의를 1학년들이 수강해야 되는지 알아보았으니 본격적으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수강 신청은 크게 3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수강 희망 등록, 줄여서 수희 등은 본 수신 전에 임의로 수강하고 싶은 강의들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착순은 아니고요. 이후에 본 수강 신청 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선착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일주일간 강의를 들어보고 수강을 그만두거나 또는 다른 강의를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 수강 정정을 하게 됩니다. 스텝 3! 아직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수강 희망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입생 여러분은 수강 희망 등록을 1학기 때 하지 않고 2학기 때부터 처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제도가 있구나 하고 넘겨도 괜찮습니다. 수강 희망 등록 때에는 본 수강 신청과 같이 전체적으로 시간표를 구성하고 수강을 희망하는 강의들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번호를 통해 등록할 수도 있고요. 직접 개설 과목을 검색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한 강의 중 수강 희망 등록 마감까지 신청 인원이 강의 정원 이하면 자동으로 수강 성공입니다. 그러나 신청 인원이 전체 정원보다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전체 정원의 20%만 자동으로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강 희망 등록에서 등록하는 강의들은 1, 2, 3, 4 순위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이때 순위가 높을수록 추첨해서 뽑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 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표는 전체 정원이 60명인 강의에 학생들이 수강 희망 등록을 한 예시입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전체 정원인 60명을 넘긴 170명이 희망 등록을 했으므로 전체 정원의 20%인 12명만을 추첨으로 뽑게 됩니다. 그런데 1순위로 이 강의를 희망 등록한 학생들은 10명으로 추첨 정원인 12명 이하입니다. 따라서 1순위로 희망 등록한 학생들은 모두 수강 신청이 되며 나머지 2명은 2순위 임원들 중 추첨으로 뽑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순위 중 추첨되지 않은 학생들과 3, 4순위 학생들은 모두 수강 신청에 실패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스텝 4. 이제는 미리 짜둔 시간표를 바탕으로 어떤 강의를 먼저 수강할 건지 정해야 합니다. 이 강의를 꼭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꼭 듣고 싶은 강의인지 이 두 가지를 잘 숙고해서 신청할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순서까지 정하고 나면 수강 신청할 준비는 끝났고 이제 수강 신청 때 신속하고 깔끔하게 신청을 누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이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수강 신청 시작 시간을 기다리다가 네이비즘 시간이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신청을 누르고 신청이 완료되면 신속히 다음 학습번호를 복사 붙여넣기에 쭉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 신청 페이지에는 학습번호 입력하여 신청과 개설 과목 검색하여 신청이 있는데 당연히 학습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학습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원래 신청하려고 했던 과목들을 다 신청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개설 과목을 검색해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리 대안이 되는 강의들을 찾아두면 더 쉽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수강 신청 후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어보고 수강하기로 한 강의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 수강 신청에서 신청해둔 강의를 취소할 수도 있고 새로운 강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강 정정은 크게 학년별 정정과 전체 정정으로 나뉩니다. 학년별 정정은 곧 학년별로 수강 가능 인원의 제한이 있었던 경우 혹은 교환학생에게 할당된
정원이 있었던 경우 그 제한이 유지된 채로 진행하는 정정입니다. 1학년의 경우 3월 6일 수요일 21시 30분부터 이길 낮 12시까지 학년별 수강 정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년 및 학과 제한이 없어지고 교환학생 정원도 포함된 상태에서 모든 학년의 학원님들이 참여하는 전체 정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모든 학년이 동일하게 3월 7일 목요일 18시 30분부터 이길 낮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 이유로 수강 정정을 원하는 많은 학우들이 특히 전체 정정 시기에 PC방에서 밤을 새곤 합니다. 수강 정정은 수강 신청과 매우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수강 신청 시스템 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을 하듯이 웹페이지들을 켜둔 채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강 정정 시작 30분 전부터 과목 수강 취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1학년 1학기에는 초과 학점 수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18에서 19학점이 수강 신청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특정 강의를 수강 취소해둔 뒤 새로운 과목을 수강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쟁률이 낮아서 지금 수강 취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잡을 수 있는 과목을 취소해 두시고 그 과목을 취소하고 남은 학점으로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신 뒤에 수강 과목을 정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과목 신청 지연제입니다. 수강 신청 인원에 제한이 있는 과목을 대상으로 정원이 가득 찬 상태에서 과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30분에서 1시간 중 랜덤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수강 신청이 다시 가능해지는 시간은 신청을 시도하면 팝업으로 안내됩니다. 이 제도는 수강 신청 시작 후 30분까지 그리고 종료 1시간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원이 꽉 찬 상태에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새벽 시간일수록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수강 정정 시에 더 큰 문제가 되곤 합니다. 네, 드롭 제도는 수강 포기 신청 제도입니다. 3주간 강의를 들어보고 원하지 않는 과목일 경우에는 수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27일 오전 9시까지 수강 포기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9학점까지만 수강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수강 포기가 제한됨을 명시한 과목인 경우에는 수강 포기가 제한됩니다. 이런 과목의 경우에는 과목 조회 시 D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수강 신청은 불가능하고 오직 수강 포기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강을 포기해서 이 수학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학년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사회학과 학생으로서 우리는 듣고 싶은 수업, 더 정확하게는 학교에서 우리에게 들을 것을 요구한 수업을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강 신청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 교육권을 완전히 보장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수님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의 인권평등국에서 수강 신청 전후에 교육권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들어야 하는 수업을 듣지 못한 경우 혹은 이외의 다양한 교육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학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학과장님께 여러분의 어려움을 모아서 전달해드립니다. 물론 실태조사로 파악된 문제가 전부 무조건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께서 교육권 침해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학기 수강 신청 후 교육권 실태조사는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니 수강 신청 후 실태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신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처음 시간표를 짜려면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표를 짤 때 가장 먼저 제가 이번 학기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꼭 들어야 하는 강의들을 채워넣으면 아마 신입생 여러분은 절반 이상의 학점이 채워져 있을 거예요. 남은 학점이 있다면 듣고 싶은 강의가 있나 찾아보고 그 시간표에 가안에 넣어서 짜시면 됩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가안을 짜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때 만들어진 가안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는 슬픈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이 되는 강의를 미리 찾아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희 악셀 국장단과 회장단의 시간표를 살펴볼까요? 네, 저는 1학년 1학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주공강 시간표를 짠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우주공강을 잡으셨나요? 사실 우주공강을 잡은 게 아니라 당한 입장이기는 한데요. 흔히들 우주공강이 안 좋다고 하기는 하지만
저는 특히나 밥약이 많은 1학년 1학기에 시간을 좀 유동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오히려 뒤에 수업이 있으니까 그 우주공강의 시간 안에 할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꼭 1교시를 잡으셔야겠다면 저처럼 아잉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잉은 수업 시간이 75분이 아니라 50분이라서 교수님에 따라서 시작 시간을 9시 20분으로 늦춰주시기도 하거든요. 네, 다음은 제 시간표인데요. 저는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통학로기 때문에 월수공강을 잡고자 이런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탐으로 아닌가요? 화목에 그러면 힘들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화목에 매우 힘들었고 특히 화요일에는 1교시를 포함해서 무려 5연강이었는데요. 오페라와 이해와 실연이라는 과목의 경우 발성과 노래로 이루어진 수업이었기 때문에 5연강이었지만 즐겁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지막 교시인 자정진 시간에 졸았던 기억이 있네요. 통학이 너무나 귀찮은 학우라면 한 번쯤, 한 학기쯤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 1학년 2학기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부 다 1교시가 잡혀있네요. 이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오전 수업을 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월, 화, 수, 목이 모두 1교시고 금요일도 2교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고 오후에 저만의 시간을 가지는 걸 좋아해서 오전 수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취를 하기 때문에 오전 수업이 없었지만 그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졸려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통학을 해봤는데 통학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옥철과 또 엄청난 피로감을 경험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경우에는 수업이 일찍 끝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3연강이라서 밥을 먹지 못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1학년 1학기 시간표입니다. 시간표가 굉장히 정갈하고 예쁘네요. 이렇게 시간표를 짜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선배들이 말씀하시기를 1학기 때 주로 밥약도 많이 하고 그리고 동기들이랑 시간을 맞춰서 밥과 점심, 저녁을 같이 먹게 되면 되게 친해지기 좋다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일단 비워두고 시간표를 짜봤는데 이렇게 깔끔한 시간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새내기 여러분의 수진 올크를 응원합니다. 그럼 2월 24일 세터에서 만나요. 만나요.